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선 책거리로 돌아온 예따 책방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독서가 될 것 같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죽이지 않습니까? 직장인 A씨.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되게 뭔가 제목, 장인이 뭔가 지은 것 같은 제목이어갖고, 뭔가 되게 발랄한 이야기, 막 이렇게 막 재미나기도 한 에피소드 오픈, 막 이렇게 웃기면서 막 슬프기도 한 현실을 이렇게 얘기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딱 봤는데, 잠시만요. 음악을 안 껐네. 네, 음악을 끄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약간 웃기기도 하고 슬픈 그런 약간 노동 현실에 대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다 그럴까? 웃기거나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정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또 한번 놀랐는데, 부제가 우리는 왜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가? 라는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렇다고 에세이처럼 이렇게 쓰여진 책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직장인들의 필독서. 꼭 사회초년생이라면 자기계발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책 한 권은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책이에요. 최혜인 선생님이 쓰신 책이고요. 일단 필자 소개부터 볼까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비정부기구학을 전공했다. 사회복지사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첫 직장이었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책 담당으로 일했다. 주로 비정규직의 노동 실태 파악, 문제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의 거시적 측면의 일을 맡았다. 그러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그 실용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노동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노무사가 됐다. 그래서 최혜인 노무사가 쓴 책이에요. 직장 갑질 119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 있었던 카페 본주루에서 1년마다 이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직장갑질 119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부당 대우를 당하는 노동자를 상담했고,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현재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연은에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돼 있어요. 저서로는 이 공저이긴 하지만 이 제목도 되게 좋았어요. 이런 시급 6030 6,030원일 때에 나온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랐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직장갑질 119, 법률 스태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원, 서울시 마을 노무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면은 운유 작가의 이제 추천의 글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또 뭉클했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 그렇죠. 많은 직장인들, 직장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살아가는 가족관계도 그렇고 사람이 힘들죠. 사람이 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잘못인가? 움츠러드는 당신에게. 나 정도면 괜찮은 상사지. 안심하는 당신에게. 직장갑질 전문 최혜인 노무사가 건네는 당부라는 카피가 뽑혀 있고요. 은유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화폐는 자신과 모순되는 것들에게 입맞추도록 강요한다고 마르크스는 일찍이 말했다. 이런 소도 너무 좋죠. 그러게요. 나와 모순되는 것들을 입맞추도록 강요하는 게 돈이다. 돈의 전능성은 돈벌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요즘엔 회사 갈 때는 영혼을 빼놓고 가야 한다. 월급에는 모욕수당이 들어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스스로를 지우는 자기 모순적 행동의 괴로움은 존버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존나게 버티라는. 자조적 농담인 줄만 알았던 이런 말들이 얼마나 가학적인 표현인지를 일러주며 저자 최혜인 노무사는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한다. 정말 올 초에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움직임, 노동 쪽에 이렇게 요청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 하면서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왔던
질문들이 그런데 왜 못 그만둔 거야? 때려치지 제발 좀. 죽기 전에, 아프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혜인 노무사가 그 얘기를 딱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돼.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맞아, 그러게, 제발 안 버텨도 되게 좀 만들어줄 수는 없겠니? 이런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막 들고 그랬었어요. 직장인 A씨는 일터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모두를 위한 책이자 한 사람을 위한 책이죠. 굳이기 어려 퇴사를 망설이는 당신에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상처를 견뎌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이상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 같은 나를 지키는 언어와 지식을 제공한다. 마음을 다치기 전에 그곳을 꼭 빠져나오라는 구조의 말을 기다리는 이들과 기다렸을 고인들을 떠올리며 안도와 탄식으로 읽었다. 더 빨리 나왔어야 할 책이다. 깊은 동감, 공감을 표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갑질로 막 유명했던, 한 번씩들 이렇게 그 미디어에 오르내렸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무엇보다 이제 최혜인 노무사 자신이 이제 그 노무사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고시를 또 치러야 되니까 그런 이제 직장을 얻기 전부터 이제 공부해가지고 됐던 이야기, 그 안에서의 어떤 불안, 힘든 거, 우리 모두 다 힘든데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탈출해 라고 이야기해주는, 버텨, 그것도 못 버티지 사회생 어떻게 할래,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세계에서 그 정도면 그만두시는 게 좋고, 그만둘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콕 집어서 잘 알려주는 책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묵직해가지고 좀 놀랐는데,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갑질로 대표되는 어떤 그런 폭력, 괴롭힘, 일터의 괴롭힘,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꼼수를 부리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버텨내려고 노력하는 어떤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고, 그럴 때 꼭 이것만은 하세요 라고, 아프면 꼭 병원 가, 기록으로 남겨, 직장 상사가 욕하면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증거로 남겨, 이런 이야기들, 아주 직장 생활 팁. 이왕 버틸 거면 그냥 막 이렇게 속 안으로 골지 말고, 어쨌든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이러저러한 자료들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써내려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 사례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프롤로그 제목이 존버 정신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회사에 출근하면 개인 업무 외에도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동료와 교류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근로 조건의 일부입니다. 어쩌면 매일 부대끼는 인간관계야말로 직장 생활을 견디게 하는, 혹은 견디기 힘들게 하는 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되뇌었을 겁니다.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평등하지 않은 모든 관계에 갑질이 존재하고, 그런 갑질이 도드라지는 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에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층층이 위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쭉 늘어진 위계의 흐름 속에서 갑과 을의 역할이 중복되고 반복되며 우리는 갑질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통계 여기가 이제 인용이 되는데 이거 보고 또 놀랐어요. 2020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1년 5.5개월이래요. 1년 반이 채 안 되는 거죠. 그중 이미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1.8개월. 고작 한 해를 넘긴 직후.
였다고 해요. 이렇게 짧은 기간 만에 일자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유는 근로 여건 불만족이 47.7%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직장 상사나 동료 때문인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통계를 인용하면서 최인 노무사는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노무사로 일하면서 상사의 막말과 무시에 상처를 받거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상사 때문에 위축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과 허드렛 일을 하느라 자괴감이 든다는 직장인들을 만났다고 해요. 때로는 당장 그 회사에서 탈출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갑질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당사자의 고통이 엄청났지만 의외로 쉽게 회사를 떠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일이 어떤 의미인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 때문에 정말 살아야 되니까, 누가 뭐 가고 싶어서 가니, 누가 버티고 싶어서 버텨,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직장 밖은, 회사 밖은 지옥이래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위태로운 어떤 불균형 때문에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곳을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되고,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잘하면 될 거라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버티는데 부당함에 적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꿋꿋하게 버티면 된다는 존버 정신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존버가 승리한다는 말은 직장에서만큼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며 일하기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상사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구분하고, 나도 모르게 후배를 괴롭힌 건 아닌지에 대한 직장 갑질 감수성을 가지려면 직장 생활 중 겪을 법한 일들의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 담고 있는 사례와 노동법 정보가 그 기준선이자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책이 힘들기만 한 직장 생활을 견뎌내지 않고 떨쳐내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프롤로그에 최인 노무사님이 적어주고 계시고요. 이 책은 이제 크게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장인, 오늘의 마음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사회 속에서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 경쟁 중심의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탄생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미디어에서 이렇게 계속 접하게 되는 그런 갑질 뉴스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또 이제 사례화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계약서, 근로계약서, 그리고 내 노동을 감시하는 CCTV, 그리고 우리 회사엔 뭐 연차휴가 같은 건 없어,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노무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실업급여. 제가 이러저러해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성차별, 그리고 성희롱, 아동노동, 18세 미만,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의 노동도 결국 아동노동 보호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폭언이라든지 야간 노동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노동 착취, 이런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제 착취라든지 이직 갑자기 폐업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이직할 때 문제들, 그리고 이제 복지제도로서의 이제 청년 내일 배움 공제라는 그런 부분의 어떤 맹점들,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해고했다가 이제 해고가 문제가 될까봐 복직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또 회사가 꼼수를 부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복직 명령의 어떤 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폭언, 그냥 물리적인 폭행뿐만이 아니라 폭언도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사례를 하나하나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읽어두시면 되게 어떤 상황에서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으면 처해 있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내 동료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미리
마음의 어떤 갑자기 막 닥치면 막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게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인생은 혹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취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되게 좋은 책이어가지고 직장인이라면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읽어두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그러고 하면 내가 혹시 내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뭔가 내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재밌는 건 직장갑질 119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2.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SNS로 알리고 상의하세요. 3.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괴롭힘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필요합니다. 4.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갑질 내용과 시간, 자리에 있었던 동료,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녹음,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 증거를 모읍니다. 왜냐면 그런 적 없는데요? 해버리면 이제 갑자기 공중에 나만 이상한 허언증에 걸린 사람 취급을 하거나 막 이런 거니까 조심해야죠. 6. 직장 괴롭힘이 취업 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 규칙에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신고 기관, 예방 조치 등을 확인합니다. 7.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 진정, 고소하면 됩니다. 8. 유급 휴가,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 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를 요구합니다. 9. 보복 갑질에 대비합니다.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0번째,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다. 노동조합, 노사협의, 직장갑질 119, 온라인 모임 등 집단적인 대응 방안을 찾습니다. 이거는 직장갑질 119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책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부록으로 노무사가 알려주는 회사 잘 그만두는 법도 있어요. 퇴사를 종용하는 건가? 아니다 싶을 땐 빨리 그곳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 이걸 그만둬야 새로운 기회를 또 찾을 수 있기도 한 거니까요. 그럴 때 퇴사할 때 챙겨 나오기 1. 퇴직급여. 이거에 대한 이제 Q&A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는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연차, 유급휴가,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있고 회사와 안전 이별하기 막 이런 거 요즘은 막 데이트 폭력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이별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회사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사직서는 언제 제출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갑자기 퇴사해서 회사에서 막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해고에 대한 종류들, 해고는 이렇게 자르면 그냥 잘리는 거냐, 해고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근로관계 자동 종료,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계약직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나를 지키며 일하기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다시 또 일목요연하게 부록으로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되게 작고 얇은 책인데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읽독을 권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유무형의 어떤 폭력,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라면 더더욱 꼭 한번 읽어보시고 직장갑질 119 온라인 모임도 있다고 하니까 상담을 한번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잘 살려고 일하는 거니까요. 건강하게 일하고
잘 살아봅시다. 읽어보세요.